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경우에 이 녹음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의 가방이나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는 그런 경우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흔히 볼 수 없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녹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몰래 녹음한 행위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당행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실제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학교에 보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왜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어서 보냈는지 수사 기록을 보면은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내가 선생님한테 이 인간아, 너 1, 2학년 제대로 나온 거 맞냐? 이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말을 듣고 이거 혹시 학대 정황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사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잘못 받아들인 걸 수도 있고,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녀의 몸에 증거가 남지만 어쨌든 말로 내뱉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던 거죠. 결국에 이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던 행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 이 사건에서는 사실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지 무죄가 나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녹음기를 넣었던 그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죄가 나왔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거, 몰래 녹음하는 게 전부 다 합법이냐 적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 이유를 봤을 때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무죄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사건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녀의 나이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표현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부모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아이를 보호해줘야 되는 정도의 나이잖아요.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인적 동일성이 굉장히 밀접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아이하고 부모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인격체라 하더라도 아이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인적 동일성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무조건 타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가 우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화 자체가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둘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가 아니라 아이들 한 30명 정도 있는 반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대화를 녹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단순히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이게 실제로 아동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아동학대였다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아동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CCTV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로 하는 정서적 언어학대 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지 않죠.
있어요. 증거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점도 고려가 돼서 무죄가 선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이었다 한다면 이 판결은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보이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100%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